죽음과의 짧은 만남이 가져다준 변화.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무사히 겪어냈다는 데에 큰 안도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기쁨에 들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가 하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화와 분노, 죄의식, 두려움 등의 감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의 만남 후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버리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죽음과의 대면 경험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임상학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의식을 회복한 상황을 가리킨다. 임사체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몸의 기능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유체이탈을 경험하거나 죽은 친지나 지혜로운 존재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런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에는 의료인과 연구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겪은 이런 경험들을 진짜로 받아들인다.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임사체험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몸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살아있을 경우에 임사체험을 한다고 믿는다. 한편 죽어가는 뇌의 신경 반응이나 화학 물질이 임사체험을 불러일으킨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추가 연구가 있어야만 이 의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후세계와의 만남이 심리적, 영적 치유를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모두가 건설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심장수술 중에 심박이 정지된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어떤 환자들은 임사체험 후에 혼란이나 불안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만 임사체험을 그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임사체험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두려워하며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긍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임사체험 중에 느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치성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한다. 혹은 그들이 만났던 지혜의 근원에 다시 다가가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LBR 세션은 긍정적인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영계와 연결돼서 삶의 목적과 치유, 추가적인 지혜를 얻을 방법을 제공한다. 또 임사체험의 기억이 단편적이어서 그에 대해 불확실함이나 불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위안과 명쾌한 이해를 선사한다. 우리는 영계에 있는 동안 지상에서의 생을 계획한다. 그리고 지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다시 이 영계로 돌아간다. 짐작컨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짧게나마 이 영계를 방문하는 것 같다. 마이클 뉴턴 연구소는 영계에 대한 이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들과도 유연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LBL 세션을 통해 치유된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다. 졸라는 67세 여성이었으며 작가와 편집자로 일하다가 은퇴를 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연극에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몇 년 전 자동차의 정면 충돌에 전형적인 임사체험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빛의 터널을 통과했다. 거기서 그녀는 지혜롭고 익살스러운 빛의 존재들로 이루어진 원로들도 만났다. 그 빛의 존재들은 인류와 고대 지혜의 수호자였으며 그녀에게 삶의 의미와 오랜 비밀들을 알려주었다.
임사체험 중에 졸라에게는 머물거나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녀는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그 이유를 생각하거나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임사체험 중에 큰 사랑과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임사체험 중에 만났던 지혜로운 존재들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LBL 세션을 받으러 왔다. 또 그녀가 이들을 만난 이유와 현생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유도 알고 싶었다. 졸라는 전생퇴행을 통해 엘사로 살았던 생으로 돌아갔다. 엘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독일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나치에 대항하는 지하운동가들과 연루되어 있었는데 1936년에 마을로 들어오려는 독일 군대에 맞서 도로를 차단하려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 그녀는 어느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가 추운 겨울에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숨을 쉬고 나서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음을 느꼈다고 한다. 이제 자유였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이 들어가 있던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사는 용감한 가슴을 지닌 여성이었다. 저는 사랑과 빛에 잠겨 있어요. 1만 년은 이 상태로 있고 싶네요. 주변에 다른 존재들도 있어요. 빛을 발산하면서 사랑으로 저를 애워싸고 있어요. 마치 파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요. 엘사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일들에 자랑스러운 감정도 들어요. 나치는 정말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혔어요. 영계로 다시 돌아온 지금은 아주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 모두 제게 잘 살아냈다고 말해요. 그 덕분에 기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요. 저는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다녀요. 우리는 전쟁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의 등을 토닥여줘요. 끝나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정말 살아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과 이 삶에 온전히 참여했어요.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들었죠. 모든 게 그냥 연극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진정한 우리는 사실 아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전부 무대 뒤에서 스태프처럼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그 삶보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냥 저를 만나기 위해 온 존재들이에요. 관객석에 있던 친구들인 거죠. 졸라는 영혼 상태에서 그녀가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했다. 아주 넓디 넓어요. 움직임과 활동도 많고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접견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여요. 저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갈수록 멋진 방들이 나타나더니 이제 고위급 접견실이 보여요. 저는 이제 임사체험 중에 있던 정자로 돌아와 있어요. 저는 여기 머물지 아니면 돌아갈지를 선택할 거예요. 다음으로 다시 그 고위급 접견실로 돌아와 있어요. 저는 마호가니로 만든 직사각형의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요. 방 끝쪽 벽에는 창문들이 있어서 방이 아주 밝고 햇살도 잘 들어요. 화분에 흰 백합들이 심겨 있고 좀 큰 화분에는 종려나무가 심겨 있어요. 이제 모두들 자리에 앉아요. 저는 꿈에서 이 장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토론을 위해 제 생애 계획이 담긴 청사진 같은 걸 펼쳐 보여요. 제가 건축가이고 이 청사진은 저의 계획이에요. 전반적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예요.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느낌도 들어요. 제 삶의 토대는 아주 튼튼해요. 이 토대를 세우기가 무척 어려웠지만요. 이 토대 위에 집을 세우는 걸 제 삶이라고 본다면
이제 저는 이 집을 완성하고 마무리 손질만 하면 돼요. 놀라워요. 임사체험을 하고도 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왔냐고요? 제 집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토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거든요. 임사체험을 경험한 이유는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다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생의 반을 그 토대를 만드는 데 바쳤는데도 일이 계속 잘 안 돼서 토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단계에 있어요. 저의 집이 완성됐어요. 아주 완벽해요. 이제 장식을 하면 돼요. 꽃처럼 집에 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집에 들여야 해요. 저는 제 집을 사랑해요. 집에는 넓은 현관이 있어요. 저는 사방에서 가져온 등잔과 화병, 테이블을 집안에 배치해요. 여행을 하며 수집한 거예요. 가볍고 밝게 꾸미라는 것이 제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드디어 그 일을 마쳤어요. 저는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정확히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해요. 그들은 제게 등대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등대는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암초를 피하게 도와주죠. 비록 저는 그 과정에서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요. 6개월 후 졸라는 조사해보니 잘 지내고 있었다. 새 집을 사서 집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원하는 답을 세션에서 얻었으며 임사체험 중에 왜 돌아오기를 선택했는지도 이제는 이해를 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지상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이 지상에서 하기로 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신비 체험 현장을 다시 찾아가다. 노라는 63세의 생물학자인데 그만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두뇌의 기능이 정지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임사체험을 했다. 이때 그녀는 몸에서 벗어나 극도로 확장된 의식 상태를 경험했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고 병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노라가 엘비렐 세션을 받으러 온 이유는 혼수 상태 당시 몸에서 벗어났던 때로 되돌아가 확장된 의식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통찰과 가르침, 선물들을 더욱 많이 되찾고 싶었다. 몇 년 동안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션 중에 체면요법가는 노라를 몸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몸과 연결되어 있던 때로 부드럽게 인도했다. 제 몸과 의식이 배꼽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밝은 실가닥 같은 것이 배꼽으로 들어와 영원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시기의 물리적 몸이 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리적 몸도 하나의 빛이자 이상이고 의식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빛과 빛의 형태, 몸 사이의 최종적 연결은 투사의 하나입니다. 물리적 몸의 실제 존재 같은 건 결코 없어요. 물리적 몸은 언제나 투사된 것일 뿐이죠. 하지만 빛의 몸은 아주 실제적이고 영원한 동시에 덧없기도 해요. 하나의 근본 의식으로부터 영원히 변형되니까요. 빛 형태의 관점에서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언제나 완벽하고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한 과정의 일부이죠. 최면요법가가 노라에게 몸이 완벽한 빛 형태의 투사라면 어째서 때때로 아픈 건지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것은 가르침을 위한 조율과 같아요. 불완전함도 계획의 일부예요.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더욱 포괄적으로 보면 언제나 완벽하죠. 병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일체성을 회복하고 나면 모든 불완전함은 사라져요. 완벽한 일체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러자 최면요법가가 노라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이 아플 때 이 일체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말인가요? 신체의 치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돌아가겠다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면 다른 선택은 없어요. 선택을 해야 가능하죠. 선택은 중요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물 흐르듯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안적 미래들을 보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것들 모두가 존재하지만 잠재적인 형태로만 존재해요. 점들을 이어야만 최적의 미래와 치유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은 무한하게 많은 가능성 중 하나와만 관련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영혼과의 연결, 이것은 영혼과 무한한 차원들, 그 길을 시각화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둘러싼 일체성입니다. 최면 요법가는 노라에게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자신의 길을 결정하겠다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함께 언제나 정확히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거죠.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요. 고차원적인 관점은 일체의 방향으로부터 와요. 일체에서 비롯되어야만 실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인식하죠. 다른 편, 그러니까 베일의 이 편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반투명한 거울과 같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점, 즉 일체의 근원에서 보면 명백하게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영혼과 영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올바른 관점은 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무한한 잠재태로부터 현실태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전부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모든 것에 무한히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랑과 연결해서 이루어져요. 창조자의 사랑과 창조는 모두 감사와 사랑, 행복, 기쁨, 본래 실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면 요법가는 인간의 몸에 병이 있을 때 이 영역과 연결되어서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 해요. 두려움이 없어야 하죠. 완전한 풍요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니까 신뢰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짓된 느낌을 극복해야 해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것을 인식해야 하죠. 무한한 힘과 지혜를 믿으면 완전해져요. 그러니 인식하고 신뢰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요. 최면 요법가는 유체이탈 중에 어떤 다른 정보들이 주어졌는지도 물었다. 망각하거나 놓치거나 명확하게 이해를 못할 만한 정보들이 있었는지 물은 것이다. 생과 생 사이에는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는 같은 가르침들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영혼 그룹이 진보하면서 이 가르침들은 되풀이되고 더욱 복잡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패턴이 구축되고 확장되면 드디어 성장이 이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지고 의식이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깨어나요.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어요. 성장의 반복적인 패턴, 즉 암과 연결도 그렇죠.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스며있는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은 더욱 커다란 계획, 성장을 위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신성한 유대와 일체, 그리고 완벽함을 위한 계획이죠. 노라는 몸과 마음을 벗어났을 때 경험한 확장된 의식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다 드디어 그 의식 상태에 다시 연결되어 한껏 고무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 힘으로도 쉽게 확장된 의식 상태에 들 수 있었다. 또 자신이 죽어있던 순간에 받은 심오한 통찰과 놀라운 선물들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있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물론 그런 사건이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 속에는 영적 성장과 치유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으며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임사체험은 삶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전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LBL 세션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라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치유도 경험했다. 결국 모든 치유는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지만 LBL 세션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와 통찰을 제공해준다. 늙음과 죽음.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위해 이 지구상에 왔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면? 신체 쇠약은 이 물질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또한 몸의 덧없는 본성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때 우리의 생들을 되살펴보면 우리가 했던 선택이나 살아온 방식들과 타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평화롭게 인정하고 편안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화를 직시하고 죽음에 접근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앞장의 몇몇 사례들에서 세션 참가자들은 전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몸을 떠나는 방식은 서로 달랐다. 천천히 통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빠르게 건너가는 이들도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항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따라서 죽었을 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를 미리 결정해 두면 위안이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불러일으킨 치유. 인지 능력의 상실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퇴행하는 것,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힘든 경험이다. 그런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나 직접 병을 앓는 상황도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다. 프라우케는 40대 중반의 기혼녀이며 성인이 된 자식이 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갈수록 쇠약해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거기다 오래된 가족 간 갈등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 갈등은 그녀의 어린 시절 형제들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프라우케는 LBL 세션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해서 치유하고 그녀의 아버지와도 연결되고 싶었다. 프라우케의 어머니는 맏아들을 편애했으며 그를 완벽한 롤모델처럼 떠받들었다. 그래서인지 프라우케의 오빠는 형제들에게도 오만하게 굴었고 곁을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프라우케와 남동생들은 불안정했으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내면의 힘도 부족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속수무책이라 느끼고 이 갈등에 개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일 때문에 종종 집을 비웠다. 이로 인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프라우케와 남동생들,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냉담함과 소외감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이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표면화됐다. 영계에 도착한 프라우케는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그녀의 안내자도 만났다. 안내자는 그녀의 영혼의 본체를 경험하게 도와주었다. 영혼의 본체는 다채로운 색상의 아주 밝은 에너지로 힘차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욱 확장되어 다른 모든 영혼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깊이 존중하는 상태에 들어섰다. 프라우케의 안내자는 그녀를 영혼 그룹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빠도 만났다. 오빠가 약간 건방지지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안녕, 고집쟁이 작은 동생. 아버지도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여기 있어요. 그는 아직 죽어서 영혼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제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최면 요법가는 프라우케에게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유를 물어보라고 했다. 그가 말하길 누구나 언젠가는 이 행성을 떠나야 한답니다. 신체적인 몸이 해체되면 영혼의 빛이 자유로워져요. 그렇지만 사랑은 계속 남아서 가족들과 함께하죠. 빛의 공처럼요. 우리 모두가 재결합해서 새롭고 완전하게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모두 잘하고 있단다. 최근에 내 침대 옆에서 목 놓아 울었던 어린 남동생을 생각해 보려무나. 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지.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 이런 게 바로 내 병이 너희에게 주려는 메시지란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말하길 병 속에는 환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언제나 존재한답니다. 저는 남동생이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울었을 때 남동생의 영혼에서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체는 모두 해체되지만 자유로워진 영혼의 에너지가 뒤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능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한대요. 최면 요법가는 프라우케에게 아버지의 에너지가 이미 연계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아버지 말이 그는 때때로 빗속에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떠날 수 없대요. 이곳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오빠와 저의 갈등이 그를 여기에 붙잡아 두고 있어요. 최면 요법가는 그녀와 오빠 사이의 치유에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제게 오빠의 정서적 상처와 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치유의 에너지원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 팔로 아버지를 감싸고 있고 동시에 어머니도 안고 있어요. 우리가 오빠를 원 안으로 불러오자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요. 제가 오빠를 용서해야 한다는 점을 이 몸짓이 말해주죠. 저는 밖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오빠를 인식하는 대신에 안에서부터 그를 이해하고 그와 연결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 원이 완전해져요. 프라우케가 깨달았듯 불멸의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용서가 곧 치유다. 우리도 알게 되겠지만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면 인간의 모든 화와 분노, 상처는 그 즉시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사랑만 남는다. 물론 물질계에서는 누군가 누군가에게 어떤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상에서 용서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최면 요법가는 프라우케가 아버지의 영혼이 준 가르침을 수용했는지를 점검하고 오빠의 상처와 정신적 외상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오빠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아버지는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대요. 하지만 제가 오빠를 용서하기 전에는 떠나고 싶지 않답니다. 그는 가족 간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해요. 아버지는 내면이 편안하지만 고향으로 가서 다시 빛이 되고 싶다고 해요. 최면 요법가는 알츠하이머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화제를 돌려서 아버지가 이 병의 증상과 악화로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몸의 증상들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영혼은 아주 맑대요. 아버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 증상들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통증이 있으면 물론 불편하죠. 하지만 통증은 진정한 고통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내면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말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정신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틀렸답니다. 내면의 빛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추고 있대요. 아버지도 지금 아주 명석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 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눈에서 혼란이나 비정상적인 것을 읽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만 갖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요. 1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프라우케는 최면 요법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저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랐고 저는 이 약속을 지켰어요. 물론 저 혼자서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죠. 제 남자 형제들의 영혼도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가족들이 다시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집에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손을 쥔 채 평화롭게 잠드셨어요. 영혼은 인간의 정신보다 더욱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지를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남자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관 앞에 섰을 때 세션 때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준 진정한 유산이죠. 그 유산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 생은 물론이고 영혼의 차원에서도 제게 선물해준 모든 것들에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LBL 여행 덕분에 저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오랜 세월 겪었던 고통과 아픔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2년 후 프라우케를 점검한 결과 삶과 삶 사이의 경험은 그녀에게 여전히 가치를 바라고 있었다. 요즘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애정이 넘치고 친밀해졌죠. 오빠는 여전히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서로 정기적으로 연락도 해요. 한편 저는 어머니와도 화해했어요. 깊고도 다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LBL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민과 사랑의 분위기는 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하죠. 저는 이 점도 배워야 해요. 저는 알츠하이머를 빛의 문이라고 부르곤 해요. 아버지의 알츠하이머 덕분에 이 세계를 영혼의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몸에든 마음에든 정신에든 부모나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종종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노, 고통, 정신적 외상 문제가 표면화된다. 대면대면하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가족의 머리맡에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오랜 갈등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치유의 기회는 숨어 있다. 죽어가는 가족이 가족 간의 불화로 눈을 감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고통 자체가 치유를 불러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프라우케가 영혼의 차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경험에는 깊은 목적이 있었으며 우리가 이 유한한 차원을 떠나는 방식과 때를 선택하는 방식을 더욱 희망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의 마지막 보살핌의 행위일지 모른다. LBL 세션은 인간의 경험에 몰두하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자기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이 책의 사례들은 고차원적인 자기와 안내자, 지혜로운 존재들에게서 어떻게 지도를 받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들은 개인적이지만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탐구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면했거나
미래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삶의 지혜가 많은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 많은 영혼들이 전해준 것을 관대한 피술자들이 받아들이고 실어날랐다.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최면 요법가들도 이 과정에 기여했다. 그런데 모두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진 영혼으로서 여러분이 이 힘든 행성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돕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몇몇 사례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모두 지상의 삶을 만족스럽게 이어가다가 때가 되면 홀가분하게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